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흔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제조합에서 대인 접수를 못 해준다. 당신이 그냥 차 내에서 혼자 넘어진 거 아니냐. 경미해 보이는데 치료비만 주겠다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실제로 저희에게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직접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시내버스에 의뢰인이 탑승하셨는데요.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서 허리 통증이 상당히 심했고요. 일어나서 걷기 힘들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의료기관에 가기 위해서 우선 운전기사에게 보험 접수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당연히 보험 접수를 해줘야 할 버스 운수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못 해준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유는 그 정도 사고까지 우리 공제조합에 대인 접수를 해줄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받고 싶으면 받고 싫으면 말라고 하더군요. 만일 손해보험사였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도대체 운수회사나 공제조합은 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이런 짓을 할까요? 첫 번째는 버스나 택시는 하루 종일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차량에 비해서 운행시간이 많죠. 그만큼 사고율도 높고 보험 접수건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연간 사고율이 4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기에 애매하거나 보험 접수를 거부해도 될 것 같은 사고는 치료비나 합의금을 주기보다도 버티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겠죠. 두 번째는 독특한 공제조합의 구조 때문인데요. 공제조합은 버스나 택시 운수단체의 부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개인 택시 연합이나 버스 연합회 회장이 실질적으로 이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 담당자나 관할 지부에서는 운수단체에서 대인 접수 못 해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보상 처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의뢰인도 운수회사 측에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대인 접수 자체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대인 접수가 안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장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각종 검사비나 입원 비용,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도 공제조합의 횡포에 지치기도 할 테고요.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사고가 나면 경찰 사고 접수를 안 하시는데요. 무조건 사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본 교통사고가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화가 될 것이고요. 해당 공제조합에 보험 접수를 운수회사에서 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여러분이 직접 청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해봤자 공제조합이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버스면 버스 공제, 전세버스면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럼 법상 공제조합이 아무리 운수단체의 눈치를 본다고 해도 피해자의 직접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게 되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공제조합의 감독기관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공제조합 직원들과는 전혀 무관한 민원센터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의 피해 사고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 접수 거부하는 공제조합을 경험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직접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